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국세청을 독립시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갑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책 제목도 제가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선다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을 대통령으로 독립을 시켜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누구누구 대통령 될 것 같다 하면 그 직전 한 1년 전부터 야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느 기업이 형편없어 누구 형편을 조질 거야. 이 국민들도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역사책에서 지난 정권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기업인이 내가 대통령 후보가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인데 너 나를 안 도와줄 수 있어? 그쪽 세력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엎어놨다는 거예요. 다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 완전히 뭐 수사, 국세청 다 당해서 없어졌어요. 그 기업체가. 그리고 그저 회장은 한 5, 6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 겨우 나왔고. 정치 개혁이 돼야 되고 철학이 없는 정치인한테 검찰과 국세청을 맡겨놓으면은 정말 나라꼴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기강 확립입니다. 국가기강이 확립이 안 되니까 때법이 기승하고 때가 기승하면은 그 안에 사안에 따라서는 간첩 세력이 침투해서 장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 공무원이 때가 기승하면 과감하게 척결을 못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국가기강을 확립 강력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김신조 사태, 1.12 사태 당시에도 (1960년대) 후반에 김신조 일당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30명이 자문을 넘어올 때 경찰이 검문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광첩대라 그랬더니 아유 수고하십시오. 광첩대란 말 한마디 통과시켜갖고 효자동 청와대 앞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종로경찰서장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박 대통령께서 왜 신분증을 보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문 밖에서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아주 한탄하였어요. 그 이후에도 원칙적인 업무 집행,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 이것이 안 돼갖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 이 경찰기강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단 말이죠. 내무장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새로운 바람을 넣어야 되겠다. 나이 든 사람을 시키니까 경찰 조직에서 계속 큰 나이 든 사람을 시키니까 서로 넣어주고 봐주고 시작하니까 강력한 국가기강이 안 쓴 게 아니냐. 젊은 사람에 뽑자. 젊은 사람 중에 뽑아봐라. 바람을 넣자. 그래서 그 당시 김현옥 전 내무장관께서 군 출신하고 검사 출신 둘을 놓고서 분석 검토하다가 저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차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1960년도에 제가 사법고시 일찍 됐기 때문에 최연소 검사로서 한 4년 동안 검찰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있었는데 저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검사 생활 한 8년 만에 서울경찰 책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기강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위반하는 국회의원 장관들이 나야 하면 경찰이 다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교통위반 딱지 띄고 청와대 비서관도 경찰서에 통금 위반을 재우고 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업무 집행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기관 확립을 강력히 했어야만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5.16 혁명도 경제기적을 창조했다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기적을 창조하겠다 해서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16 혁명 직후에 연구원 장관들이 자기의 친구 친인척한테 전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간접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간접 침략 일소하기는 간접이라는 건 북한 공작과 간첩 침투가 간접적으로 말이 됐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걸 없애고 강력한 국가기관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부도 국가기관을 확립하겠다는 기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인하와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옛날에 김학렬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부하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야단쳤어요. 그래서 장관실 문 밖에 나갈 때 문 열고 나간다는 걸 캐비넷 속에 들어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무원한테 업무의 정확성을 제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8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화 업무의 정확성이 땅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정권 들어와서 더 이 사람들이 공무원 조직이 뭔지 공무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인기와 포퓰리즘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장관 바꾸고 뭐 차관 바꾸고 이제 공무원 기강 섰다 하죠. 택도 없습니다. 행정부처별로 일선 공무원들을 보세요. 철밥통을 지키면서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더 느꼈습니다.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선 공무원이 유권해서 가고 친절하게 대답할 것도 안 해줘요. 우리 밑에 젊은 변호사가 하니까 공무원이 변호사한테 그것도 시정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왜 이런 걸 보내서 우리 답변할 의무도 없고 다음부터 보내지 마! 그 제가 그 변호사 말을 듣고 다시 전화해봐.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실에 전화해갖고 내가 15대 국회의원 누군데 저 장관 바꿔라 말이야. 이 공무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지랄지랄 하니까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정하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일선 행정관청에 암행감사관이 다녔어요. 다니고 즉각적 시정하고 문체가 그랬는데 일선 공무원 말단 일선 공무원의 어떤 행태가 벌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정이 안 되면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보 문제를 좀 이따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파트에서도 지난 MB 정권 들어와서 10대 그룹이 3년간 혈세의 은행 돈을 갖다 쓴 게 한 205조가 되고 말만 친서민이지 대기업들이 편중해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지금 통계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대기업
재벌들이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력도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명의식이 있어야죠.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 우선 최소한도 주변에 도와주고 사명의식 갖고 그 약한다 하더라도 검소하고, 또 일부 대기업들은 우익 활동하는 건 논외에 오히려 좌익하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정인데, 그래 과연 그 사람들이 검소하냐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검소한 것이 몸에 뺐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 책임자 하면서 외국에 출장 가기 위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여비를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국할 때 여비를 주셨으니까 무엇을 사올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는 전기면도기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면도기를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으시고 야단 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사갖고 다니냐. 다음부터 갖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얼굴이 붉히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유경수 여사님이 전화했어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아유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자네가 좀 면도기 때문에 그렇다. 아 제가 야단 맞았는데, 아니 박 대통령이 저 면도기를 매일 아침 쓰시는데 도장이 나왔고 면도기 고장은 칙칙 씁니다. 가다가 서갖고서 유경수 여사님하고 경호관이 새거 사오겠다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쓸 거야. 그러던 차에 제가 새걸 줘갖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소한 것을 대기업인들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월등히 우세입니다. 그러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엄청난 열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이 남과 북의 선수들이 링 위에서 권투 선수를 하는데, 북한 선수들은 투구를 쓰고 장갑을 철장갑을 끼고 여인만만하게 하는데, 우리는 장갑도 없고 팬티만 입고 싸우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한쪽에 있는 미국 청년한테 네가 알아서 해줘 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일관되게 동맹, 대한민국으로부터 동맹, 미국을 몰아내고 귀찮게 미국이 느껴서 물러나기 위한 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일방 심리전하고 일방 군사적 측면으로 여러 가지 장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우선 일단 유사시에 오키나와에 있는 군대가 우리 한반도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수정 부대를 만들어서, 잠수정 부대를 대거 만들어서 잠수정을 하여금 차단시키고, 또 1999년대 미사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와 하늘을 미국을 향해서 차단 조치를 열심히 하면서 일방 60년간 계속 독가스를 뿌린 것은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민족끼리 해야 된다. 미국 우리 민족끼리 하자. 북한은 남한에서 민족끼리 해서 동맹과 미국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끼치고 있습니다. 90년대 취임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유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말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표현상은 이제는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족이 우선이라 떠들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곧 이어서 고종각점 2인분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간첩 잡는 공안 요원들이 자기가 땅에 들어 손을 놓다시피 했던 것입니다.